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거기 이제 추가해서 이제 하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공급 동사, 그 다음에 제거 박탈, 그 다음에 통지 확신 상기 이렇게 뜻 위주로 해서 외워두고 관련된 전사를 이제 계속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동의어들 조금만 더 추가해서 암기하면 이제 이 부분도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부담도 되고. 근데 여러 번 나눠서 공부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이제 하고요. 오늘은 거기 이어서 해요. 4번에 보면 교재는 7페이지예요. 4번에 보면 방해 금지 동사, 그 다음에 구별 동사, 이것도 이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전사 프람을 쓴다고 해서 이제 같이 묶어둔 거예요. 근데 그냥 책으로 보세요. 4번의 바로 아랫줄에 보면 화살표 바로 옆에 prevent라는 단어 앞에 be라고 적어놨죠. 이게 바로 사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be는 사물이라고.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prevent가 나오고 쭉 동의어고요. prevent, keep, hinder, prohibit, 그 다음에 deter, stop. 그리고 이제 A라고 적어놨죠. 이건 목적어 자리에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전사 프람이 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와요.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물주구문이라고 적어놔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던 문장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좀 기초적인 문장들을 할 때는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는 주어 자리에 사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사물인 구문을 이 물이라는 말 사용하고 주어라는 말 써서 물주 구문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명사편에 가서 물주 구문은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동사의 쓰임이 삼형식 동사다 이런 정도만 이제 알고 가고 거기 prevent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게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prohibit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금지하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넓게 봐서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보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다음 줄이요. discourage, dissuade, disable은 의미가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바로 위에 방해하다, 금지하다도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것들은 전사, 목적어 다음에 프람 ing가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지금 거기 부정적인 뜻이다라고 했던 단어들 있죠. 이제 그 단어들을 잠깐 다시 보세요. 방금 위에도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물주구문이라고 하던 거. 주어 자리에 사물이 오고, 그 다음에 prevent 해서 이제 등등 쭉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사람이 온다고 그랬죠? 뒤쪽에 이제 from ing.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물이 주어, 그 다음에 방해 금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목적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삼형식이거든요. 동의어를 따로 하나 써놓으세요. 방해 금지 동사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prohibit라는 단어가 금지하다라고 그랬죠. 이제 그때 동의어가 있어요. 주어는 계속 사물이에요. forbid라는 단어는 똑같이 prohibit랑 금지하다라는 뜻으로 넓게 봐가지고는 이제 prevent류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 forbid라는 단어는 특징이 조금 달라요. 이런 색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적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좀 전에 prevent, deter, hinder, prohibit는 목적어 다음에 from ing 왔죠? 근데 forbid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요. 이렇게 동사의 성질 때문에 뒤에 오는 형태가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forbid라는 단어라든가 prevent라는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은 귀찮더라도 이런 걸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문장 분석이 굉장히 빨라져요. forbid는 어떤 특징이냐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forbid는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동의어지만 prevent, prohibit는 삼형식 동사고 forbid는 이렇게 오형식이 가능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이렇게 이제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랫줄에 discourage라는 단어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휘 공부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단어 뜻, 동사의 그 특징들을 적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단어도 같이 암기하는 거고요. discourage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옆에 dissuade, 또 옆에 disable 이렇게 나왔는데 뜻들을 확인을 해봐요. discourage는 이 courage가 용기거든요. 근데 dis가 붙여서 부정적인 개념의 동사가 돼요. 그래서 용기를 잃게 하다, 낙심시키다. 다음에 dissuade는 설득하는 건데 못하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념시키다. 그리고 이제 disable, 못하게 하다 또는 불구로 만들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방해금지 동사처럼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왔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건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들을 정리를 해봐요. discourage의 반대말이 encourage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기를 북돋다 또는 격려하다. 그 다음 dissuade는 단념시키다. 어떤 걸 못하게 설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의 반대말이 persuade예요. persuade는 그럼 이제 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설득하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구로 만들다의 완전한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냥 반대 개념처럼 이건 부정적인 뜻이지만 이건 긍정적인 뜻이니까 반대말처럼 암기를 하면 enable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그 부정적인 단어들의 반대말격인 것들을 쭉 적어놨죠. 이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위에는 from ing 왔었죠. 여기는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또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라서 이 긍정적인 단어 세 단어는 또 5형식 동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3형식 동사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시간에 4형식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타동사 중에 많은 게 5형식인데 5형식 동사를 지금 일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forbidd도 5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encourage, persuade, enable 이것도 5형식 동사다 해서. 그리고 동사의 특징이 똑같죠.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정사 같고 이 단어들도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같고. 그래서 이제 5형식 때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도 익숙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줄. distinguish A from B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A하고 B는 사람 사물이 아니에요. 사람 사물이 아니고 서로 비교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A를 B와 구별하다. 이때 distinguish의 동의어가 discriminate 또는 know A from B, tell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이런 수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적혀 있는 단어들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칠판으로 설명을 더 할 테니까 잠깐 놔두고요. 두 번째 보세요. thank A for B라고 돼 있죠. A 자리에는 사람이 오는 게 맞는데 B 자리에는 사물이 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거든요. 전사 for 뒤에는 주로 원인이나 이유가 온다고. 그래서 여기 B 자리에는 원인, 이유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thank가 고마워하다죠. 그러면 A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B에 나온다고. 그래서 A에게 또는 A를 B로 감사하다. A에게 B라는 이유로 감사하다. 또는 A에게 B라는 이유로 칭찬하다. 이렇게 praise는 칭찬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세 단어들이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휘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세요. 대신 조심할 건 뭐냐면 그 bestow하고 또 옆에 confer 또 아래 impose 또 inflict는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B가 먼저 와요.
사물이 먼저 오고 전치사 on이 오고 A가 사람.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bestow, B on A. 또 다음 줄 impose B on A. A에게 B를 부과하다 또는 강요하다. inflict B on A. A에게 B를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처를 입히다. A에게 B라는 어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5번의 첫 번째 줄 보면 replace A with B 또는 substitute A with B라고 나와서 A를 B로 대체하다라고 나왔죠. 이건 A, B가 사람 사물이 아니에요. 그냥 A 대신에 B로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B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B가 새 물건이라고 적어놔요. 이게 이제 순간 외우다 보면 A를 B로 바꾸는 건지 B를 A로 바꾸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대체하다. B가 새 물건이에요. 자, 그건 이제 여기 보세요. replace A with B 또는 by 써도 상관없어요. replace A with B, A by B. 근데 이제 여기 또 replace 대신에 substitute 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substitute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substitute 쓴 다음에 B를 먼저 써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for를 쓰고 그 다음에 A.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그 새로 바꾸는 새 물건이 바로 여기에 온다고. 여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수고예요. 전치사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5번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사형식으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만 알고 쭉 가다 보면 이제부터는 그런 사형식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무조건 수고로 암기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형식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동종 목적어라고. 옆에 설명이 적혀 있는데 바로 밑에 예를 보세요. 그냥 첫 번째 줄만 한번 쭉 밑줄을 쳐보세요. 밑줄 치라는 것만. 그 화살표 옆에 live a happy life 할 때 live 밑줄 치고요. 옆에 dream a curious dream 할 때 dream 그 처음에 나오는 dream 밑줄 치고 또 옆으로 가서 breathe a last breath라고 나오죠. 그 첫 번째 단어 breathe 밑줄 쳐요. 그러면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세 단어만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도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뭐냐면 live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dream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옆에 그 breathe라는 단어 있었죠? 여기 이제 이자가 들어가고 발음은 breathe가 되는 거예요. breathe. 근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live는 살다, dream은 꿈꾸다, breathe는 숨쉬다, 호흡하다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동사예요. 그러면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단어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명사형, live의 명사가 life거든요. dream의 명사는 dream이 되는 거고, breathe, 여기 이자 붙었어요. breathe의 명사는 이자를 뺀 breath예요. 철자도 살짝 변하고 발음도 변해요. breath. 그러면 요 자동사들의 명사형이 바로 이것들이거든요.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취할 수 없지만 이 단어들은 자신의 명사형은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명사형만. 그래서 같은 데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단어다 해서 이런 단어들을 동족, 같은 종이나 이 말이에요. 동족, 목적어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동사지만 자신의 명사형은 목적어로 올 수 있다. dream a dream 이런 식으로. breathe a breath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동종 목적어를 붙여봐야 특별한 뜻은 없거든요. 그냥 live라고만 해도 그냥 살다인데 live a life라고 해도 그냥 살다라 해석하면 돼요.
삶을 살다나 그냥 살다나 똑같으니까 dream a dream, 꿈을 꾸다, 꿈을 꿈꾸다. 이것도 그냥 꿈꾸다 이렇게 동사로 해버리면 되죠. 또 breathe a breath, 숨을 호흡하다 이렇게 겹쳐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동사의 뜻만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동사만 써도 되는데 굳이 이 동종 목적어를 뭐 하려고 쓰냐? 그냥 별도의 표현 방법이에요. 동사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동종 목적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동종 목적어를 이유 없이 쓰진 않아요. 대개 여기에 형용사들이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동종 목적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 첫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보면 dream a curious dream. 그러면 curious는 뭐 호기심이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이상한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꿈을 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고요. 또 옆에 breathe a last breath. 마지막 숨을 거두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다 이 말이니까 숨을 거두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걸 보세요. live a happy life. 이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약간 의역을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뒤에 있던 life의 동사형이 live죠. 그래서 live를 다시 썼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그 품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happy라는 형용사가 life를 수식했는데 life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어요. 동의어 처리를 할 때. 그러면 happy는 동사 live를 수식을 하려면 품사가 뭐로 변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명사가 동사로 변하면 형용사는 뭐로 변해야 동사를 수식하겠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죠. 그래서 happy를 이렇게 부사로 happily 이렇게 바꿔서 동의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문장 해석을 할 때도 행복한 삶을 살다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도 하세요. 그리고 동의어 하나를 써놔요. live 위에다가 이것도 표현에 많이 나와요. lead를 써도 동의어예요. lead a life 이것도 살다. lead a happy life도 행복하게 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 나오는 표현도 첫 단어는 다 자동사고요. 끝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 자동사의 또 명사형들이거든요. 각각 이제 자신의 명사형을 목적어로 취한 경우 해서 이제 쭉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해설편에 해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익숙하게 하면 돼요. 자, 동종 목적어란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제기동사라고 그래서 또 관련된 수거 쭉 나오죠. 제기동사라는 건 뭐냐면 제기대명사 셀프 붙은 거 있죠. 셀프나 셀브스를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기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제기동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칭이 그렇다 이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거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거들이 여기 많이 섞여 있고 제기대명사가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도 다 삼형식 동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암기를 쭉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기동사 중에 대표적인 단어들이 그 5번째 줄 보세요. 5번째 줄을 보면 over로 시작하는 동사들 나오죠. overwork, oversleep, overeat, overdrink 이런 단어들이 또 대표적인 제기동사들이거든요. 이것들 뒤에는 oneself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제 oneself라고 적어놨는데 제기대명사는 주어에 맞춰서 변화를 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주어가 희면 그 oneself 자리에 himself, 주어가 쉬면 oneself 자리에 herself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거로 외울 때는 원형으로 외우는 게 정석이니까 원형으로 해서 거기다 oneself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거를 암기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첫 부분에서는 동의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의어 때문에 이거 이제 외우는데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또 많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거기 메뉴의 여백에다가 이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래요. 제귀동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뒤에 이제 oneself라는 제귀대명사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바로 이랬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바꿔서도 돼요. 제귀동사를 수동태로 고쳐버리면 그냥 동의어가 돼요. 제귀동사를 수동태로 이런 식으로요. 비동사 쓴 다음에 제귀동사에 과거분사를 써주면 그러면 동의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여기에 속하는 게 나오면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이 공식을 먼저 외워놓기만 하면 이것들은 안 외워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외워놓고 형태부터 잘 익혀놓고 이제 동의어들을 하나하나 외워나가세요.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참고로 들어요. 첫 번째 줄 absent oneself from은 동의어 보세요. be absented from 동의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외워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라고요. 다음 줄 present oneself at 출석하다, 참석하다거든요. 동의어 보세요. be presented 수동태로 고쳤죠. 그리고 전사는 그대로 나갔고 그런데 윗줄하고 아랫줄에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옆에 동의어로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보니까 그 방금 나왔던 그 present라는 단어에서 또 ed를 빼버리고 그냥 present at 이렇게도 적어놨죠. 거기 마지막에 있는 present를 밑줄을 쳐보세요. 지금 발음도 살짝 바꿨어요. 앞에 있는 두 단어는 present 동사들인데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present라고 읽었거든요. 여기 present는 형용사예요. 적어놓으세요. 윗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absent oneself from, be absented from. 여기 두 개는 동사. 그래서 absent 이렇게 읽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be absent. 이건 이제 발음의 강세를 바꿨죠. absent from 할 때 이때 absent는 형용사라는 점. 그걸 알고 외우면 좀 이제 이상한 감은 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수거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외워놓은 다음에 예문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외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수업 시간에 이 예문까지를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게 진도가 너무 오래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해설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단어 뜻이라든가 해석 같은 게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해설 보면서 이렇게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들 하세요. 그리고 주요 예문을 활용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곧 독해 연습까지 같이 병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그대로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예문도 활용을 좀 잘하고요. 자, 이제 이 중에 좀 긴 문장이 있으니까 그 긴 문장만 좀 다뤄보기로 해요. 예문에서 밑에서 7번째 줄. The k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요. 아까 조금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문장 보세요. The king bestowed on honorary citizenship. 여기서 이제 citizenship이라는 게 명사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honorary는 형용사예요. 근데 뒤에 전사 on이 나왔죠. on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봐요. 이게 이제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고 우리 방금 전에 뭐라 외웠냐면 bestow, B, on, A 이렇게 외웠죠. A에게 B를 주다. 자, 해석이요. 그 왕은 방문 중인 왕자에게 visiting prince, 방문 중인 왕자에게 honorary citizenship, 명예 시민권을 주었다. 자, 한 줄 띄우고요. 그 다음 줄. 이것도 이제 문장이 기니까 또 보세요. The twins are so alike. so 밑줄 치세요. 여기 so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나왔죠. that 뒤에 또 조동사 can 나왔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so that can 이렇게 해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서 that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치세요. 바로 앞에 alike가 A로 시작하는 형용사인데 이게 주격 보어거든요. 그러면 alike로 문장 성립이 이 형식으로 끝났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절은
없어져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문장 성립은 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대시 이끄는 절이 바로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so that can 이런 걸 바로 결과의 부사절이다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can 뒤에 hardly 이 단어도 별표 치고요. 빈도부사인데 뜻이 부정의 뜻이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리고 뒤를 보면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라는 수거가 나왔죠. distinguish 뒤에 one이라고 나와 있고요. from 뒤에 the other라고 나왔는데 또 여기 보세요. 그 distinguish 뒤에 나오는 one, from 뒤에 나오는 the other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나중에 대명사편에서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잠깐 한번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 하세요.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트윈즈라고 쌍둥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쌍둥이 2명 중 1명을 가리켜요. 그런데 2명 중에 1명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니까 불특정한 명사 대신에 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2명 중에 1명을 먼저 설명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 1명은 방금 말한 1명 말고 남은 1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이란 뜻의 other를 쓰고 남아있는 1명은 특정할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한 쌍둥이 말고 다른 쌍둥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1명을 가리킬 때는 one, 나머지 1명을 가리킬 땐 the othe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1명, 나머지 1명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그 주격보호라고 했던 alike 있죠? alike는 닮은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결과의 부사절은 앞에서부터 뒤로 쭉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근데 이제 hardly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 뜻으로 해석해야죠. 그 쌍둥이들은 매우 닮아서 우리는 그 둘을 거의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해석 연습하면서 암기가 됐는지 확인들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형식 동사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사형식 동사를 할 건데 사형식 동사는 굉장히 금방 끝나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가 지금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진도를 맞춰 나가고요. 노트 필기하면서 진도를 맞춰 나가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뭔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필기만 하면서 따라오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금방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첫 진도 나갈 때를 잘 버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처음부터 배워나가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문장의 오형식을 맨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문장의 오형식 부분을 나중에 이제 기초편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4형식 문장은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5형식 문장도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타동사가 있는 문장은 3형식, 4형식, 5형식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형식, 4형식, 5형식이 해당되는 단어 개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4형식 문장은 다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4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는 당연히 또 3형식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5형식 문장도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바꾸는지는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5형식이라고 외웠던 단어도 또 3형식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타동사가 3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3형식 동사가 그래서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5형식이고 제일 적은 게 4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4형식 동사는 상대적으로 수업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4형식 동사가 바로 수요동사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형식 동사로 들어갈 건데 방금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 설명까지 해주면서 정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4형식 동사 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는 수요동사다.
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사형식 문장을 한번 다시 쓸 테니까 보세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이제 주어랑 당연히 다르고 또 직접 목적어도 주어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말을 붙였고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서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니까. 그 다음에 사형식은 해석이 딱 틀에 박혀 있어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을을. 그 다음에 동사는 주로 주다라는 뜻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다라는 뜻을 바로 이제 수여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자, 이랬던 사형식 문장을 그럼 이제 사형식이니까 이제 V4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하기로 해요. 이걸 이렇게 고쳐도 돼요. 주어 쓴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내려다 써요.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를 바로 뒤에, 동사 바로 뒤로 이렇게 옮겨. 그래서 그냥 문장에 하나밖에 없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뒤로 빼는데 앞에다가 전사를 써줘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이리 옮겨 놓으면 지금 표시는 이렇게 해뒀지만 여기 아래 문장에선 이걸 간접 목적어라 부르면 안 되고 전사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사 뒤에 명사 대명사 나오면 수식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바로 아래 문장이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윗문장은 사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동사는 기본적으로 삼형식 동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방금 전까지는 뭘 배웠냐면 이제 이번 수업 때 했던 거로 따지면 무슨 제기동사, 그 다음에 방해, 금지, 구별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사형식으로는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다 라고 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를 배우면 또 역으로 삼형식으로는 쓸 수 없는 사형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삼형식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는 삼형식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사를 뭘 쓰냐? 이걸 이제 배워야죠. 뭘 쓰냐면 보세요. 전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수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외우세요. 책에 이제 수요 동사라고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단어의 뜻만 외우면 돼요. 뜻만. 묶어서 수요 동사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수요 동사들은 전사 자리에 to를 써요. 요게 바로 대표예요. to가. 자, 다음 수요 동사 중에 make와 buy가 있거든요. make와 buy.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make와 buy가 나오면 전사 for를 써요. 수요 동사 중에 ask도 수요 동사에 속하거든요. 질문하다, 묻다라는 뜻으로. 그때는 전사 자리에 of를 써요. 그리고 play라는 동사가 나오면 전사 자리에 on을 쓰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to다. 먼저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요렇게 세 묶음, 단어 딱 네 단어만 암기를 하세요. make와 buy는 for, ask는 of, play는 on. 그리고 조심할 것,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 그럼 당연히 뜻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과 이 뜻이 같아야겠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에게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붙지만 뒤로 빠지면 에게라는 뜻이 이리 옮겨가거든요. 나에게. 그래서 바로 단어는 다르지만 여기 to와 for와 of와 on은 뜻은 다 같아요. 뭐뭐에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기껏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앞으로 뭐뭐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뭐뭐 위에 이래버리면 해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한 단어 때문에. 뜻은 다 뭐뭐에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그 다음에, 형식 구별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형식을 구별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형식에 맞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형식이다라는 구별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make와 buy만 예를 들어서 해요. make의 원래 뜻은 만들다.
buy의 대표적인 뜻은 사다인데 make와 buy가 바로 요 자리 또는 전사 for를 동반한 바로 요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수요동사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다 사다니까 주다란 뜻이 없는데 왜 수요동사냐? 수요동사 자리에 쓰는 순간 이걸 집어넣으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make나 buy가 바로 이 자리 또는 이 자리에 쓰였다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형식 해석 방법이 이거예요. 타동사의 뜻을 살리고 주다라는 말을 붙여줘요. 그래서 make는 만들어 주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다. buy는 사 주다 이런 식으로. send라는 단어는 보내다라고 우리가 외우는 건데 send도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send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다. 그럼 보내주다 이렇게 해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지. 수요동사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외우는 게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사형식 동사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요 간단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바로 사형식은 요 정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두고 교재를 잠깐 보세요. 9페이지에 맨 위에 5번에 사형식 동사, 수요동사라고 해서 1번 주요 사형식 동사에서 쭉 나열해놨죠. 첫 번째 줄에 이런 단어들 이제 뜻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 줄 make, buy 구분해놨고 ask 구분하고 play 이렇게 해놨죠. 이게 지금 전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형식에서 조심할 건 바로 2번이에요. 근데 2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2번 같은 건 공부 안 하고 가도 돼요. 다만 이제 나중에는 요 정도까지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해서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지엽적으로 나올 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먼저 해두라고요. 처음에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나중에는 꼭 해야 돼요. 자, 2번 보세요.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없는 수요동사. 그래서 5단어를 외워요. NB, 부러워하다. cost, 비용이 들다. forgive, 용서하다. save, 구하다 또는 저축하다. pardon, 용서하다. 이 단어들은 길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요.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없는 사형식 동사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5단어를 묶어서 외워놓으세요. MB, cost, forgive, save, pardon. 요 5단어는 성격이 같은 거다. 이렇게요. 자, 여기 보세요. NB를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envied him his fortun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자, 또 내용은 비슷해요. I envied his fortune of him. 구조만 살짝 바꿨어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듯이 여기 of를 사용한 표현처럼. 다음 문장 I envied him. 이렇게. 또 I envied his fortune. 내용에 약간 변화만 주고 뒤에 구조를 약간 바꿨을 뿐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문장이 쭉 있는데 문장 분석할 테니까 보세요. 첫 문장 그에게서 그의 행운을. 그러면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고요. 두 번째 이게 수식어가 되니까 his fortune 목적어만 하나만 있는 삼형식이고요. 여기 him, 여기 his fortune이 또 각각 목적어죠. 그러면 삼형식, 삼형식 이렇게 되죠. 방금 그 NB의 특징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 문장으로 못 바꿔 쓴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길 다시 봐요. 사형식 문장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NB 같은 단어는 이렇게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를 동반한 삼형식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문장, 사형식 문장은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 his fortune을 앞에다가 쓰고 힘을 뒤로 뺀 다음에 전치사를 임의로 적어놨죠. 이 문장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만 틀리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삼형식 문장 있죠. 이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전치사를 동반한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바로 요 문장만 틀린 거예요. 그런 수요 동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MB, coast, save 이런 단어가 3형식으로는 절대로 못 쓴다. 그건 아니라고요. 이건 다 맞는 문장이에요. 나는 그를 부러워했다. 나는 그의 행운을 부러워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해서 요 문장만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해두라고요. 자, 다음에 예문이 있으니까 이제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예문 중에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번째 문장 보세요. Will you do me a favor? 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do 밑줄 치고 뒤에 a favor 밑줄 쳐봐요. 수거로 따로 외우세요. do a favor.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테니까 내용도 들어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 뭐냐면 따로 받아 적어 놓으세요. 생활영어 표현이에요.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를 이렇게 표현해요. Will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오른쪽으로 가봐요. Will you do? 그래 놓고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듯이 a favor를 먼저 쓰고 form이라고 써놨죠? 거기 for에다가 별표 치세요. Will you do a favor for me?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make나 buy가 나왔을 때 for를 쓰는 것처럼 do a favor도 이제 이렇게 놨다고. 그러면 do를 여기다가 적어서 같이 외워도 되지 않냐? 같이 외워도 돼요. 그런데 그 쓰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은 거예요. make와 buy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do라는 단어는 그 favor라는 단어 나왔을 때만 그런 구조가 되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별도로 처리한 것 뿐이니까 do a favor라는 표현 외우고 make나 buy처럼 전치사 for를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4형식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3형식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들으세요. 우리 지난 수업 때 공급동사라고 그러면서 provide라는 거 제일 복잡한 4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다 해서 이제 배웠는데 공급동사를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provide는 A with B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급동사가 복잡했던 게 또 A with B 자리 바꿔서 B to A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배웠죠? B는 사물이고 A는 사람이죠? 해석은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공급동사 배울 때는 그냥 완전히 단순하게 암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A with B, B to A. 그런데 지금 여기 봐요. 4형식 동사를 하면서 4형식 문장 설명하다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해서 간접 목적어 뒤로 빼고 전치사를 써서 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대부분의 수요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쓴다고 그랬죠.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오니까 to 다음에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요. to 다음에 사람이 나온다는 게 바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외우는 거야. A에게 B를. 아주 평범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동사를 외울 땐 이걸 기준으로 외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도 아주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탕이 이걸 외워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공급동사가 바로 이런 특징이었죠. 그런데 provide와 supply만 두 단어만 따로 뽑아서 해놨잖아요. 기억나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provide와 supply는 to 대신에 뭘 써도 된댔어요? for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 for도 바로 여기를 보면 되잖아. for 다음에 간접 목적 이것에게. 그러니까 to나 for가 완전히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사용하던 그런 전치사들이 이 수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수거들이 나중에는 아주 쉽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데 쉽게 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4형식 동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완전 타동사 마지막이에요. 5형식 동사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